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탄핵에 힘을 모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공화국 만세.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먼저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주희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량 조금씩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 구간 일대로 점차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꼬리물기 현상 보이고 있는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나셔야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비와 함께 쌀하기 눈이 내리고 있어서 주의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도남로의 사고 소식입니다. 이도초등학교에서 제주 여자고등학교 방향이고요. 구산마을 입구 사거리 30m 못 간 지점 직진 1차로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 중인데요. 사고 여파로 뒤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참고하실 공사 구간 있습니다. 오는 12월 20일까지 노형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도로 굴착 후 상수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상되고요. 작업 여파로 한 개 차로가 통제되는 만큼 이동하실 때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 흐름 살펴보면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노형교차로 방향 지체되면서 차량 도로 가득 밀려 있고요. 특히 노형교차로에서 천백로 한라수목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차량이라면 신호대기 여러 번 필요하겠고요. 노형로 노형 오거리에서 무수천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신호 앞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북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 우편집 중국 사거리 방향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연삼로 신광 사거리에서 이도광장 향하는 길 지체와 서행 반복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광로 광양 사거리에서 오라오거리 오가는 길 신호 앞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참 쌀쌀했는데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번 한 주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아서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수요일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산지엔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수요일엔 중산간에 1cm 안팎, 산지엔 다시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선 빙판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추고 보행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제주 7도 안팎, 서귀포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서귀포 13도, 제주와 성산 12도, 고산 11도가 예상돼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부를 제외한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3m로 높아서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서 만조 시간대 해안가에서도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목요일엔 눈과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금요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6분, 만조 시각은 오후 11시 8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8.8도, 습도 61%, 서귀포시 8.4도, 습도 5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IM피터 뉴스 임병도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못 나온 걸 보니 서울에 계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취재하시고요. 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제주시청 앞 집회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만 이날 집회에 정말 많은 도민들이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측은 이날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을 좀 예상해갖고 시청과 협의해갖고 이 제주시청 주차장까지 집회 장소로 사용했는데요. 그럼에도 주최측 측산 한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집회 현장에는 시민 개인과 또 단체 등이 후원하는 물품이 쏟아졌는데요. 빵과 어묵, 커피, 핫팩 등이 무상으로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제 10대와 20대는 물론이고 이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이 앞서 열린 집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14일 오후 4시 5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5시쯤 표결이 끝나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모습이 나오자 시청 앞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환호성에 현장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시민들은 서로 수고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표결에 참여하라 이런 국민적 압박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13일 도의 앞에서 이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 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제주 농민대회가 열렸는데요. 농민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장례식을 치르면서 국민을 대변하지 않은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제주 지역 퇴직교사 152명도 시국선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이제 도의에도 윤석열 하야미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가결시켰는데 이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기권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표결에 참여한 이유는 일단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최소한 투표를 하는 것이 뽑아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그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이 어떤 준엄한 경고와 압박으로 인해서 표결 불참 당론이 채택되지 못한 점도 있고요. 또한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이 논리가 거센 비판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고 어기면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반발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탄핵안 통과는 결국 시민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가 보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지역에도 이 계엄사령부가 가동되지 않습니까? 제주에서도 그렇죠. 당시 해병 구여단이 이 준비태세를 발동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12월 3일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1시에 포구령이 발표됐는데요. 이 당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동되는 이 행안부 이 당직 총사령실이 제주도 당직사령실에 전화를 해서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대를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를 따랐고 경기도는 이 행안부의 이런 지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주에서는 한 11시 30분쯤 지역 계엄사령부가 되는 해병대 구여단에서 건물에 불을 밝히고 차량에 시동을 거는 등 이 준비태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같은 시간 이 도 안전공항실은 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의익지 훈련 절차에 따라서 초기 대응반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이 비상계엄 관련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가 공식적인 회의를 연 건 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19분 뒤인 1시 47분쯤이었습니다. 이때 오지사는 이 도 주요 실국 본부장, 해병대 구여단 참모장, 제주경찰청 상황실장과 함께 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도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도청 폐쇄 명령도 따르고 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지 3시간이 지나서야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영훈 지사의 좀 늦은 대응이 꼽히는데요. 오 지사는 이제 한 12시 53분에 이 헌법적 반민주적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 8분 뒤에 이제
1시 1분이죠. 이제 국회에서 비상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것과 비교하면은 좀 앞선 발표지만 그래도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일각에서 이 제주 사건, 4.3 사건의 어떤 불법적인 비상겸으로 인해서 이 제주도민들은 이 충분히 아픔을 겪었고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시가 왜 더 빠르게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며 따르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 않은지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도의 대응도 이상했는데요. 이미 1시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 제주시 총무과가 엉뚱하게 1시 39분쯤 전 부서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공직기관 확립 및 근무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오지사가 공식적인 회의를 한 것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3시간이 넘어서였고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시간이 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이미 1시 전에 시국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오지사가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좀 더 빠르게 회의를 소집해 이 혼란과 불안감을 해결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의 대응과 제주도의 대응이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앞으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차분한 복귀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탄핵 결정 내려지고 인용이 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침체기에 빠진 제주 경제 상황이 걱정되네요. 네, 이미 탄핵 전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표는 점점 추락하고 있었는데 이번 내란 사태로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화 하락으로 인한 고환율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덩달아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제주의 경우 이제 내수 관광객이 감소한 대신에 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 내란 사태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탄핵 심판이 끝나고 완전히 전국이 안정이 될 때까지 감소할 수 있겠지만 다행이지만 이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만큼 오히려 해외 여행보다는 제주 여행을 더 선호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이 경기 불안도 계속돼 이 제주도민의 경제 위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MP터 뉴스 임병도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 집회가 열리고 있던 제주시청 광장엔 기쁨의 환호가 울려 퍼졌는데요. 이 집회를 주최한 단체죠.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 약칭 윤퇴진 제주행동의 임기환 상임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매일 집회 주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 참 이름이 깁니다. 이거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난해 8월에 결성이 되었고 명칭 그대로 윤석열 퇴진과 그다음에 한국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한국사회를 대전환의 목표를 갖고 출범한 제주지역 연대단체입니다. 현재 노동, 농민, 환경,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를 포함해서 총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시민단체들은 네, 거의 맞습니다. 다 참여했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도 그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또 다른 예. 촛불행동 더 이전에 만들었죠. 촛불행동은 이게 조국 당시 이제 그 서초동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제 생겨났는데 지역은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이러진 않고 그래서 좀 다르게 좀 지향점이 좀 달라서. 예. 근데 좀 목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으시네요. 어떻게 집회를 여신 분이 이렇게 목소리 상태가 괜찮습니까? 어제 좀 쉬어서 괜찮습니다. 네. 자, 근데 집회를 여는데 이게 매일 집회를 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일단은 우선은 참가 단체들이 그 조직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부터는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좀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지금 공연자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좀 무상으로 해주고 계셔서 지금은 좀 부담은 덜 나긴 한데 아직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직 외상이 많습니다. 많이 후원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 집회하고
집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런 얘기도 참 많습니다. 네. 집회 주최자로서 진짜 네. 현장에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다르던가요? 우선은 그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 수가 박근혜 탄핵 때보다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급증을 했고 속도가 빠르다는 건 집회 참여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엄 선포 4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또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명 가까운 좀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좀 그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10대, 20대, 30대 여성이 그 광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알려진 대로 응원봉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나오거나 그다음에 구호, 그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특히 발언을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는 그 로제의 아파트와 윤수열의 아파트처럼 네. 그 로제의 아파트 아십니까? 예, 예. 아 예. 처럼 이제 대표적인 민중가요인 이물란 행진곡과 그다음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이제 함께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광장에서 한 세대의 문화가 그 세대를 이 광장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이 중시된다는 거. 또 하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애와 연령 또 국적과 성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없도록 이제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집회 문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 때문에 이번 집회에서 제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그 집회 시작 전에 모두가 안전한 평등한 집회 문화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라는 그 집회 평등 수칙을 사회자가 먼저 안내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집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회를 한번 가봤는데 맨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게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예. 영화를 볼 때 영화 시작 전에 뭐 안전 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예. 수칙들을 설명하는 건 패러디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 내용이 결국 집회 참가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맞습니다. 다 누구나 이게 인종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예. 차별받지 않고 예.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예. 뭐 예. 이런. 그래서 그런지 또 동물 단체들도 꽤 많이 맞습니다. 왔더라고요. 예, 지금 비건이나 동물권 단체들도 예.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그날 집회가 끝나면 피드백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노래에 대해서 아니 어떤 발언에 대해서 뭐 혐오 발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양한 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해서 광장이 이 주최자에 의해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민이 주인된 광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아까 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처음에 제가 10,000명 정도 오셨습니다까지는 들었거든요. 예. 그럼 그 후에도 계속 예. 늘었다는 말씀인데 2만 명이면 저희들이 47년 3.1절 그 맞습니다.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했던 그 집회 때가 2만 3만 이렇게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87년 때도 꽤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87년 때도 뭐 저도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중앙로 광장에 있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가결 소식이 제 생중계로 되면서 바로 이제 거리로 가는데 그 과양호텔에서 세무서 사거리까지 왕복 4차선이 꽉 찰 정도로 시민들의 그 행렬이 대단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더 불어났다는 거군요. 예. 자, 이번 탄핵안이 어쨌든 가결이 됐는데 이 가결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계엄의 밤 이후에 용기와 연대, 자긍심으로 광장으로 모이던 시민들의 승리, 또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고 그렇죠. 또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광장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탄핵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우려하지는 않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그 내란죄에 대한 뭐 진술이나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김용현 등 이제 내란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현재 탄핵 결정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 제주행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앞으로의 뭐 일정 같은 걸 소개하는 뭐 이런 회견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탄핵 가결에 대한 의미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식의 이제 구구 선동을 통해서 이체 내란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수석 의원이 신속하게 체포 구속하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사실 실망스러웠던 게 어제 민주당에서 엊그제까지 내란범이라고 했던 한덕수 그다음에 여전히 내란을 오고 와 있는 국민의힘과 내란 극복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광장 시민들의 여론을 좀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와 모든 정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시민의 편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좀 사회 대결로 나갈 것을 좀 요구하고 또 앞으로 지금 저희 그 광장 집회의 일정을 좀 밝힐 예정입니다. 그럼 집회는 네. 어쨌든 헌재가 네. 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물론 네. 6개월까지 갈 가능성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뭐 한 내년 2월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일단 싶긴 한데. 최소한 그 헌재 탄핵 심판 때까지는 매주 토요일 진행할 예정이고 근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까지 7시에 제주시청에서 집회를 계획할 얘기입니다. 이번 계획입니다. 주에는 화목토 저녁 7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주간 집회 형태로 장소는 계속 같은 장소. 시청이고 그다음에 좀 내용은 일단 지금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고 또 그 광장에 참여하는 시민들마다 저마다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사회 대개혁 과제와 그다음에 또 저마다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좀 공론의 장으로 만민 공동의식으로 좀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 이후에 이 광장이 어떤 사회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좀 삼아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 공동회가 이제 제주시청 광장에서 열린다는 얘기네요.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사실 이미 8년 전에 우리 탄핵의 경험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를 열었고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분노는 하고 있지만 그 폭발하지 않는, 표출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8년 전에 해봤는데 맞습니다. 해봤는데 뭐 달라진 게 없더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8년 전에 탄핵을 통해서 출범한 촛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촛불혁명에 대한 그 당시에 불렸던 이제 적폐청산과 그 대개혁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 같은 이제 구구 인사가 좀 나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실패한 정부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윤석열 퇴진 이후에 좀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 물론 저는 일단 과거의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일단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과 시민의 권리가 또 시장의 원리보다 좀 공공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좀 대전환을 설계해야 되고 그 과정에 국회나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광장에 참여했던 시민과 단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전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어떤 사회의 상, 그러니까 뭐 가장 추상적으로 우리가 평등하고 행복하고 먹고 사는 데 시장이었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누군가는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왜 누구는 내 세금을 왜 가지고 가? 난 세금 못 내겠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이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그다음에 이번에 광장에 참여했던 시민들, 그다음에 참여한 단체들 이제 폭넓게 이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좀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가시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개가 넘는 민생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거부권이 행사가 됐던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제주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국회 탄핵안 가결은 광장의 시민과 그다음에 제주도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광장이 단지 윤석열 퇴진에 머무르거나 또 뭐 대통령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두의 삶이 골고루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광장을 계속 열 테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만 하면 민주사회가 될 줄 알았고 대통령만 몰아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 임기환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